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2월 10일 수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 흐름만 살펴본다면 어제하고 조금 반대되는 흐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먼저 코스피는 0.5%의 상승이 나왔고 다시 3100포인트를 돌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0.7%의 상승이 나왔고 964포인트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의 흐름은 장 막판에 더욱 상승이 나왔었는데 삼성전자는 코스피하고 달리 내내 좋지 못한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1.3%의 하락이 나왔고 81,6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LG화학도 1.3%의 하락이 나왔고 96만원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였다면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지만 설 연휴가 포함된 관계로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동시효과의 주가의 하락이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크게 의미부여할 필요 없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난달에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옵션 만기일인 당일과 동시효과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동시효과의 거래량과 주가의 움직임 크게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하락이 나왔는데 크게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오늘 모처럼 3% 이상의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4만 5천원에 마무리가 되었고 기아차도 1.8%의 반등이 나오면서 86,400원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그럼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외국인이 강한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이 반대로 큰 순매도 물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동시효과에 이루어진 결과거든요. 그래서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동시효과의 기관과 외국인의 큰 포지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코스닥을 살펴보면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이 반대로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 3거래일째 하락이 나왔는데 역시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왔고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LG화학, 오늘 LG화학 외국인이 3거래일째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도 강한 순매도 물량이 나왔죠. 그래서 주가도 3거래일째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SK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의 소송 진행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반대로 SK이노베이션의 주가 흐름이 오늘은 좋았단 말이죠. SK이노베이션은 사실 정유와 석유화학 이쪽 사업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유가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외국인과 기관에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지난 2월 1일부터 살펴보면 2월 8일날 조금 강한 하락이 나왔던 이 당시만 제외한다면 2월 한 달 동안 내내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기아차를 살펴보면 기아차는 현대차하고 조금 흐름이 다르네요.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 또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면 확실히 이슈가 있었던 이 당일에 비해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긍정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카카오, 네이버, 셀트리온, SK하이닉스, 대한유화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어제도 카카오가 네이버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도 순매수 가장 상위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네요. 자,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LG전자, 롯데케미칼, OCI, S-오일, 포스코케미칼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삼성전기, SK케미칼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자,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이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언론 기사를 한번 접해보니까 올해 삼성전자를 매수하신 분들의 평균 단가가 무려 9만원이 넘어간다,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 처음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손실을 보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난 2018년 고점 대비 삼성전자의 주가가 많게는 약 40%까지 큰 하락이 있었는데
이런 흐름이 다시 재현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먼저 과거 사례를 보면서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과거 매출을 한번 살펴보시면 2017년하고 2018년 그리고 19년까지 매출액은 거의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30조에서 243조까지 매출은 비슷하지만 영업이익에서 큰 차이가 있거든요. 먼저 17년하고 18년 영업이익이 50조 원을 넘었고, 물론 18년이 가장 좋았지만 그래도 17년도 18년 못지않게 좋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의 주봉 차트를 보시면 17년도에는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고 18년도에는 반대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볼 때 저는 기대감이 충분히 작용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17년도 당시에는 18년도에 업황이 그 어느 때보다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이 되었기 때문에 17년 한 해 동안은 꾸준한 상승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실적을 보더라도 2019년도에는 영업이익이 50% 가까이 급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업황이 어떨지 시장에서는 이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2018년 오히려 실적이 그 어느 때보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2017년하고 2018년 영업이익과 차트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연 2018년하고 우리가 동일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2018년하고 지금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아무래도 2020년 이전 19년도까지는 일단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에서 반도체의 영업이익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의 중심은 메모리 반도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모리 반도체, 과거에는 이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이었다면 지금은 메모리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경기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는데 또 업황이 한번 꺾이게 된다면 다시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이런 경기 사이클을 굉장히 많이 타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비메모리 반도체,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하고 달리 앞으로 몇 년 동안의 전 세계 산업의 현황을 봤을 때 저는 비메모리 반도체 경기 사이클을 그렇게 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미래차, 그리고 새로운 모빌리티, 그리고 가전, 모두 비메모리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이런 산업들이 발전되고 있고 시장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메모리 반도체 경기 사이클이라는 것을 탔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상승 국면이 있으면 다시 하락 국면이 있고 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18년과 완전히 다른 시점이다, 저는 이런 점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설령 메모리 반도체 아무리 경기 사이클을 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가격이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에는 가격 상승과 함께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18년하고 다른 점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 풍부한 유동성, 저는 이 점을 꼽고 싶거든요. 자, 지금 증권사의 예탁금을 한번 살펴보면 고객 예탁금이 현재 65조, 한때는 70조 초반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차트로 한번 볼게요. 지금 차트로 고객 예탁금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과거 2017년과 18년 채 30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5조, 70조, 그때보다 2배 이상 늘었던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풍부한 유동성 자금, 과연 어떤 종목으로 향할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증시의 흐름이 좋지 못하다면 다시 고객 예탁금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30조 원, 이 수준까지 내려갈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절대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2018년과 지금이 다른 세 번째 이유, 그동안 삼성전자가 영위하는 여러가지 사업들, 반도체, 가전, 스마트폰, 제조업 중심이었고, 그렇다 보니 이 종목에 대해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기대치가 조금 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PER을 들 수가 있는데 현재 삼성전자가 22배, 카카오가 67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49배, 그리고 테슬라는 무려 1360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TSMC 같은 경우에는 37배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PER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전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기업을 바라보는 기대치라고 생각해도 좋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은 삼성전자보다 훨씬 못 미치지만 우리가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 미래차 이런 부분에 더욱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 어느 기업보다 PER이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영위하는 반도체, 그 중에서도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로 조금은 방향성을 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PER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저는 충분히 과거에는 일반적인 제조업 산업이었다면 지금의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대해서 점수를 더 부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더라도 지금의 2018년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2018년도 말부터 지금까지 최대한 압축시킨 자료인데 저는 지금 삼성전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거 96,000원에서 지금까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작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과거와 비교해도 가파른 상승이 나왔던 그런 구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락의 폭, 어디까지 하락이 나오고 다시 반등이 나올지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가 지금 한 달 동안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 조정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이 흐름만 보더라도 상승이 가팔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충분히 시간적인 측면, 기간 조정이라든지 조금의 가격 조정 이런 것들을 거친 뒤에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충분히 힘이 있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어떤 악재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지 않고요. 단지 그동안 가파른 상승이 나왔었고 또 1월 들어서 개인들이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포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 쉽게 올려주진 않을 거란 말이죠. 특정한 가격과 시점에 왔을 때 저는 그때 다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항상 느긋하게 종목을 바라보고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수익을 보시려면 저는 삼성전자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기간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슈가 되는 종목들 혹은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